윈드차임 소리, 언제 들어도 마음을 평온하게 해줍니다. 그동안 이 소리만 들려들었지 윈드차임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떤 유래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하나도 갖고 있는 음악적인 특성이 무엇인지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것을 판매하고 싶은 분들에게 어떤 조건으로 대리점 계약이 이루어지는지도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마침 아그네스가 터득골을 찾았기에 남우선 대표와 아그네스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 점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저희 이제 대표님이 하나 조그만 거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균이가 뭐 많이 봤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걸. 그래갖고 저희 테라스가 이렇게 좀 오픈되어 있는 데라 저걸 걸어놨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근데 아버지가 저거 권 대표님 집에서 본 거냐고 그래서 맞다 그랬더니 거기 소리 너무 좋던데 그거 얼마나 하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냥 단순하게 저는 쿠팡이랑 알리를 가서 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 가격 나쁘지 않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그런 제품들은 이제 정말 소리가 좋을지 모르는 거죠. 짝퉁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아빠가 그때 그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에는 거기 작아가지고 소리가 잘 안 났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부분이 없어서. 그게 하나의 이제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거는 좀 뭐랄까 속이 차 있거나 아니면 이제 소리통이 작으니까 그냥 모빌 같은 개념인데 이제 이 원래 창업자 게리 스타트가 원래 생각하는 이 종의 이제 스탠다드는 뭐냐면은 악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파이프 길이, 두께, 뭐 개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그 올가니 건반 이렇게 딱딱 두드리듯이 이게 나무가 파이프를 딱딱딱딱 순서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두드리면서 음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악보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자연 악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보통 쇳소리는 오래 들으면 이제 피곤해서 못 들어요. 근데 이거는 10년을 반복해 들어도 굉장히 기분 좋은 느낌은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율돼 있다는 거죠. 저 알리에서 안 산 거 다 잘한 거죠, 그러면? 그 선택은 자유예요. 선택은 자유인데, 약간 어쨌든 이게 막 거품이 엄청난 브랜드라면 또 문제가 있죠. 근데 그냥 합리적인 브랜드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정품이니까, 기왕이면 내가 결혼을 아무하고 안 하잖아. 이 소리하고 내가 결혼 10년, 20년 하는 건데, 짝퉁 사가지고 짝퉁 인생 될 필요는 없잖아요. 굳이 명품을 사가지고 가급적이면 그 어떤 제품의 아우라하고 창업자의 어떤 스피릿 같은 거를 내가 느끼는 게 좋잖아요. 이 사람은 자연주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터드골 같은 데하고도 인연된 거는 여기에 어떤 그런 자연주의 어떤 정신 같은 걸 이해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독점권을 준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놓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거 자체는? 일단 말씀하세요. 편집은 나중에 하시는 뭐가 필요한지 궁금해하는 그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세 가지. 제가 세 가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쭤봐볼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에 관심 있다고 하면 전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일단 저 얼마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거 하려면 이게 궁금할 거예요. 초기 자본. 초기 자본은 이제 여러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독립 가게로 한다고 하면 한 1억 정도 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1억. 구체적으로 평수는 한 7평이나 8평. 작은 가게가 더 알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너무 넓게 해서 투자를 많이 하면 또 리스크도 또 있을 수 있으니까, 한 적절하게 우리 서민들이 할 수 있는 정도 규모는 그 정도 아닐까? 그 중에 한 5천 정도는 전세금. 그것도 다 이제 회수가 가능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세 보증금. 그 다음에 한 2천 정도는 이제 인테리어, 이제 약간 어쨌든 간에 인테리어가 필요하잖아요. 인테리어 비용이고, 실제 이제 물건을 초도 물건 이제 인수 비용이 한 3천? 네네. 두 번째 질문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잘 되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일단 먼저 이게 막상 했는데 1억을 들여가지고 내가 했어. 어쨌든 1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했는데 잘 안 됐을 때, 정말 안 됐을 때 얼마만큼이 내가 보는 손해고 얼마만큼이 좀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것인지. 일단은 전세 보증금은 이제 회수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한 반 정도 50%는 회수됐고, 인테리어 비용 정도가 아마 그렇다면은 아마 이제 손해보는 비용이 될 텐데, 만일 그 가게가
정말 처절하게 폐업을 했다. 네네네. 장사가 안 돼서. 그렇다면 몰라도 이제 만일 어떤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뭐 건강이라든가 뭐 또 이사를 가거나 뭐 이런 등등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은 그 비용을 이제 인수하고 그 가게가 많이 일정 수입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 뭐 인수할 수 있는 그렇죠. 비용으로 포함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경우의 변수가 다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조건이고 이제까지 저희하고 거래하고 있는 도매상들도 다 그 방식을 해왔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교환해달라는 데가 없다는 거죠. 아, 네. 오케이. 그만큼 네. 자신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물건 네네. 손상이 되거나 뭐 어떤 생물이 아니다 보니까 아, 그러네요. 예, 꾸준히 나가는 거라는 거죠. 예. 그리고 사용해도 20년을 쓰는데 네. 보관을 하면 당연히. 예. 그렇죠. 언제든지 누구 이제 임자는 있다는 거죠. 단 가게를 접는 거는 또 다른 문제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거는 뭐 맞아요. 이제 그런 변수에 이제 응해서 뭐 이제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네네. 거죠. 예. 대표님 월세는 안 들어가요? 월세? 그러니까 월세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인사동에 인사동 같은 네네. 어떤 번화가에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루 매출이 얼마 정도 됐느냐? 그럼 한 제가 추정하는 건 한 150 정도 하루에 예, 매출로. 예, 매출로. 이제 그게 코스트코에서 항봉점에서 팔아보니까 그 이상 나왔으니 조금 더 문화 쇼핑 거리 같은 데로 가면은 그보다는 낫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제 추정치죠. 그랬을 경우에 한 곱하기 30을 하면 한 4,500인데 쉬는 날이 없군요. 예, 쉬는 날 포함한다 그러면은 예, 쉬는 날은 이제 경우의 네네네. 변수가 다 있는데 뭐 그래서 가게가 번화가에 사람이 많은데 그쵸. 보통 쉬지는 않고 않죠. 대체로 알바로 해서 맞아요. 그걸 이제 유지는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한 4,000 정도라고 하면 네네. 한 30% 마진이다. 그러면 한 1,200 정도잖아요. 거기서 월세랑. 월세 빼고 뭐 알바비 빼고 그러면 한 500 정도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뭐 유지비 빼고. 결국은 이제 그 수익이 얼마나 높아지냐 낮아지냐의 그렇죠. 문제지. 네. 뭐 월세를 못 낼 정도로 안 되거나 이럴 네, 지경은 저는 아니라. 그렇게까지는 안 보고요. 네네. 예. 그럼 뭐 월세는 충분히 커버된다. 자기가 조금 덜 가져가면 되는 것이지. 예.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오케이 돈은 그 정도 쓰는 거고 내가 네. 벌 수 있는 어떤 정도와 그다음에 손해 볼 수 있는 정도를 이제 알았으면 예. 이번에 제가 얼마나 시간을 써야 되나요? 제가 좀 그럴 시간이요? 것 같아요. 시간은 이제 자영업이잖아요. 일종의 뭐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알바비를 본인이 더 많이 벌고 싶으면 더 많이 종사하면 되는 것이고 쉬는 날도 마찬가지죠. 그쵸, 예, 맞아요. 내가 수익을 좀 접겠다고 하면 쉬는 거고 그리고 뭐 아니면 알바를 이제 뭐 부분적으로 주말 같은 데 쓴다라고 하면은 그만큼의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주말에는 아마도 모든 상가들이 다 그렇듯이 1.3배나 1.5배 맞아요. 정도의 매상이 더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알바를 그쵸. 예,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아니 뭐 사장님이 주말에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네. 예. 또 손님이 많을 땐 잘해드려야 돼서.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어떤 링크가 또 이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디에 뭐 납품을 해달라든가. 그럴 수 있네요. 네. 또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인맥을 통해 가지고 더 다른 수요가 또 창출하기도 하고. 이게 독점이시라고 하셨죠? 그렇죠.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독점권을 가지고 있고. 이건 뭐 예. 익스클루시브 지금 예. 버터니까. 그거 이제 공식적으로 그 미국 사이트에 가면은 그 코리아 그 이제 그 독점권 그 표기가 다 돼 있고요. 대표님의 성함으로. 예, 뭐 터드꼴로 다 돼 네네. 있죠. 회사 이름이 터득거리예요. 네. 단순하게 이제 오프에서 이제 파는 거를 기준으로 지금 한 거고. 네네.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B2B로도 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네. 본인의 역량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충 마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마진이요? 그렇게 자기 매장 만들어서 팔거나 이랬을 때 어느 정도 예상하면 될까요? 예상은 그 30% 안에서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저희가 공급가가 세금 포함 30% 마진을 드리는 거니까 예, 세금은 저희가 부담하는 거죠. 부가세를.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이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1200을 내가 가지고 그 안에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4312. 1200을 가지고 월세 내고 또 뭐 인건비 다 나가고 쓰고 관리비 나가고 그러면 1200 중에서 한 500 정도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가져가는 돈은. 있잖아요, 이제. 근데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각자 도생의 이제 시절이 됐는데 뭔가 이제 인생을 리셋하려고 하는 영감을 얻고
거기에 관한 인문학 수업을 듣는 건데 아, 그 이게 마지막 저 산에 가면은 종각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자기가 그런 결정을 언젠가 이제 실행하기 전에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결정하면 보통 이제 선언하는 종을 보통 보신각에서도 새 결심하면 종을 땅 치면서 선언하잖아요. 그런 종으로 이제 사용되고 그 에너지를 자기 집으로 가져가서 이제 달고서 울릴 때마다 그 어떤 결정을 상기하는 네네. 예, 그런 개념으로 저는 네. 그래서 나중에 저희 올해는 아닌데 내년에 예. 저희는 매일 연마다 리모트 워크 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사실 리모트 워크여서 막 워크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일을 끊지 않으면서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도 가신 건데 예. 아니 저는 오히려 그때 돌아가실 때 하나씩 사서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여기서는 비포 아이 다이라고 그러거든요. 죽기 전에 할 일을 한번 정해보는 거. 이게 장난 같지만은 엄청난 정화를 일으켜요. 저기 지금 우리 안에 들어가면 페이퍼 하나가 딱 있는데 어떤 부장님은 완전히 그냥 인생의 짐이 확 딱 나아졌다 그래요. 그걸 한번 정해보고 나서. 자, 이렇게 의미도 있고 현실적으로 수입도 되는 차인별 사업,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아주 큰 자본이나 큰 리스크가 없고 특별한 노하우나 전문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본인의 영향에 따라서는 B2B 사업, 기업이나 또는 단체에 대량 납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010-3118-7140 나부선 대표에게 직접 연락하십시오. 권덕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